여성이 당신에게 관심을 표현할 때,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하는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이 공개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호감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미묘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미세한 행동들을 통해 호감을 표현합니다. 말하는 방식, 서 있는 위치, 기억하는 내용 등 사소한 변화들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다른 여성들은 이러한 변화를 즉시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통 가장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저도 의도치 않게 이런 행동들을 모두 해봤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알아차리게 되면 이미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녀는 당신에게 던져진 질문에 대답합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당신의 직업을 묻는데 당신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끊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 것처럼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행동을 약간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깨닫지 못하죠. 그녀가 대답한 이유는 그녀의 생각에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부 사항을 알고 있고 당신이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당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다른 여성이 같은 질문을 할 때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녀의 대답 속도가 빨라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대신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사람이 모르는 방식으로 당신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마치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영역 표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녀가 먼저 대답했을 때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만족감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말을 끝맺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며 요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그녀가 문장을 완성합니다. 그녀가 조급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의 사고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투와 리듬을 충분히 파악했기에 당신이 어디로 향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친밀감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마무리할 때 그녀는 깊은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당신의 사고방식을 파악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이해는 가벼운 만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배려,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미묘한 소속감입니다. 당신의 말을 끝맺음으로써 그녀는 당신의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녀는 그 순간의 공동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사람, 특히 다른 여성들은 이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단순히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녀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사과하며 말을 끊으려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시점을 주목해보세요. 방 안에 경쟁자가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리고 그녀가 이미 당신의 세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이제 막 발견했을 때, 이를 보여주고 싶어 할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다음번에 그녀가 당신의 말을 끝맺을 때 그녀의 말을 정정하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지 마세요. 그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녀는 방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른 여성이 대화에 끼어들면 그녀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지는데 매력적인 여성이 대화에 끼어듭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어쩌면 약간 낮아질 수도 있고 한두 단계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말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목격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가장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감지하면
의식적인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목소리 변화는 계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더 현재에 충실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 딱 맞는 사람처럼 들리려고 노력합니다. 그 목소리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먼저 여기 있었어. 여기는 내 공간이야. 대부분의 남성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 내용, 무슨 말을 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다른 여성들은 모든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주파수 변화를 즉시 감지합니다. 미묘한 영역 표시를 알아채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절합니다. 종종 아무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이 신호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 신호를 요구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이 걸려 있다고 느낄 때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돌리는 순간 그녀는 아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인 대화에서 새로운 여성이 등장하면 말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이면에 깔린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변한다면 그녀는 아마 직접적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을 무언가를 당신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스크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가꾸고 있다면 아래에 의도적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점. 그녀는 낯선 사람들에게 당신과의 미래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합니다. 당신과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지인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저희 다음 주말에 거기 새로 생긴 곳 가보기로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희 다음 주말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던 계획이 갑자기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겁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미래를 말함으로써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영역을 선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에게 당신의 일정표에 이미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런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여자는 알아챕니다. 저희라는 단어를 듣고 당신은 이미 만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요점입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몸으로 장벽을 만듭니다. 다른 여성이 다가올 때 그녀의 자세를 잘 살펴보세요. 어깨를 살짝 기울이거나 몸통을 돌려 당신과 그 여성 사이에 물리적인 경계를 만들 겁니다. 눈에 띄거나 공격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저 몸짓일 뿐입니다.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아이 앞에 살짝 비켜서는 본능과 같은 거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위장한 보호 본능입니다. 이런 행동은 공간 경쟁이 치열한 혼잡한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술집, 파티, 회사 행사 같은 곳이죠. 공간이 좁을수록 그녀의 위치 선정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이 유창하게 읽어내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는데 당신은 아마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여섯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말했던 것조차 잊고 있던 당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언급한 것, 예를 들어 좋아하는 것, 옛날 이야기, 어린 시절에 대한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같은 것 말이죠. 몇 주 후 그녀는 마치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그 말을 꺼냅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들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한 정보를 목록화하고 스쳐 지나가는 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은 머릿속 파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고 따라서 세부적인 정보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그녀의 주장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이 지식을 공개적으로 활용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커피 주문에 대해 물었는데 그녀는 당신보다 먼저 대답합니다. 친구가 어떤 주제를 꺼내자 그녀는 그는 그 주제에 대해 굉장히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며 당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독점적으로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여성들은 이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즉 당신에게 투자를 해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을 지난달에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용히 그 주제를 연구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은 다른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7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농담의 결말에 도달하기도 전에 웃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녀는 이미 웃고 있습니다. 예의상 웃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웃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유머를 이미 들어봤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타이밍, 리듬, 농담을 마무리하는 당신만의 방식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그저 당신이 재밌어서 웃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녀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소리로 표현된 친밀함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8번 항목. 그녀는 다른 여자들 앞에서 당신의 옷매무새를 고쳐줍니다. 셔츠 컬러가 살짝 틀어져 있거나 어깨에 먼지가 묻어 있거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을 수도 있죠. 당신이 알아채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손을 뻗어 옷을 고쳐주고 만져줍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이것은 가장 명확한 소유권 표시 중 하나이며 순전히 본능에 따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고쳐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의 소유물이고 당신의 외모를 돌보는 것은 그녀의 당연한 책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자들은 이 신호를 아주 명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허락 없이 공개적으로 묻지도 않고 당신을 만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질지 이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 접근 권한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결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이미 존재하는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그녀가 당신의 셔츠를 바로잡아주거나 재킷에 묻은 먼지를 털어줄 때 누가 당신을 보고 있는지 주목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지 살펴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외모의 한 행동은 다른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가능한 것에 대한 기대치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겁니다. 9번째 요점. 그녀의 이야기 속에 갑자기 당신이 등장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특히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원래 중심인물이 아니었던 이야기 속에도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차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뒤쪽 자리가 보통 비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당신은 일상적인 세부사항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장면에서 배경처럼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시간 순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별개의 범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일상 경험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한 줄을 회상할 때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녀가 계획한 사건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변함없는 존재로서 말입니다. 다른 여성들은 이런 겹겹이 쌓인 의미를 즉시 알아챕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주말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가 볼일 보기 전에 커피 한 잔 같이 마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혼자 하는 활동이 더 이상 완전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이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마치 날씨나 교통 상황을 언급하는 것처럼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 장면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잘 모르는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보면 당신이 그녀의 삶 이야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모든 여성은 당신이 그녀가 가끔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까지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떤 이름표보다도 중요합니다. 10번째. 그녀는 아직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점은 너무나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말 이야기, 저녁 약속, 해보고 싶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무심코 우리라는 단어를 내뱉습니다. 가볼까 생각 중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어 라는 뜻이죠.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가 아니라 아직 결정 못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연인 관계로 발전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언어 사용 방식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변화는 그녀가 당신을 이미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듣고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하는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대명사 선택 자체가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기본 언어가 공유된 경험, 공유된 결정, 공유된 미래를 전제로 한다면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두 사람의 시간적 흐름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로 합쳐놓은 것입니다. 다른 여성들이 그녀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듣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일정이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듣습니다. 특히 나라는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녀가 자신의 결정, 선호, 계획인 것을 설명하면서도 자꾸만 복수형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실수는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통합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에 그녀가 당신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라고 말한다면 바로잡지 마세요. 그 말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두세요. 그녀가 의도치 않게 드러낸 것은 그녀가 이미 상상하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당신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11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의 주문을 알고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말합니다. 커피숍이든 레스토랑이든 카운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종업원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효율성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건 소유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면밀히 관찰해서 굳이 상의하지 않아도 당신의 취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수준의 지식은 스쳐 지나가는 친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투자한 결과죠. 이 신호가 특히 강력한 이유는 바로 공개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주문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고 당신이 직접 선택하게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대신해서 말하며 마치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여성들은 이걸 즉시 알아챕니다. 자신들은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진 사람, 이미 조사를 마치고 패턴을 기록하고 세부 사항을 기억해둔 사람을 보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친밀함은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방어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몇 달씩 걸려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뿐입니다. 12번째 요점. 당신이 매력적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녀는 조용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가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끊거나 비꼬는 말을 하거나 노골적인 긴장감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여성이 진심으로 당신을 마음속으로 소유하게 되면 그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조용해지는 거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움츠러든 것도 아니다. 그저 고요할 뿐이다. 그녀는 지켜보고 있다. 듣고 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린 척하면서도 주의 깊게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살피고 있다. 이 침묵은 사실 어떤 감정 폭발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녀가 위협을 느낄 만큼 당신을 걱정하지만 그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만큼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당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로 돌아올지 지켜보고 있다. 이 침묵이 바로 시험이고 당신의 반응이 그 답이다. 13번 항목. 그녀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둘만의 농담을 꺼낸다. 당신이 단체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녀는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꺼낸다. 당신과 그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둘만 미소 짓게 하는 말. 그녀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개적인 대화 이면에 깔린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주파수에 당신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알아챈다.
다른 여성들은 자신들이 접근할 수 없는 파장에서 소통하는 두 사람을 본다. 그들은 공유된 과거가 언급되고 설명 없이 친밀함이 드러나는 것을 본다. 둘만의 농담은 사실 유머에 관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둘만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직업을 알고 있고 대학 시절 룸메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가 좌석을 선호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녀는 당신에 대해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그녀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오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자신의 사회에 녹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당신의 이름만 들은 게 아니라 당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성들이 그녀의 친구들이 모두 당신을 알아보는 것을 보면 당신은 이미 그녀의 생태계에 완전히 흡수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그녀의 문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그녀는 당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15. 그녀는 당신이 방금 만졌던 물건들을 만집니다. 당신은 잔을 내려놓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십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물건을 살짝 옮깁니다. 당신이 재킷을 의자에 올려놓으면 그녀는 그것을 고쳐줍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남아있는 물건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이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셔츠를 꼭 쥐고 있는 것과 같은 본능입니다. 간접적인 근접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행동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알아챕니다. 당신이 만졌던 것을 자꾸만 만지려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려는 시도입니다. 16번째 단서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공간에 자신의 물건을 남겨둡니다. 협탁 위의 머리끈, 의자에 걸쳐진 스웨터, 어쩌다 보니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종의 표시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공간을 조금씩 점령해 나갑니다. 자신이 없는 곳에도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작은 흔적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그녀가 점령하기로 결정한 영역에 꽂힌 조용한 깃발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언제든 그냥 잊어버렸어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 물건들이 당신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지 주목해보세요. 그녀의 소지품들이 서서히 쌓여 결국 그녀의 존재가 당신의 환경에 스며드는 모습을 주목해보세요.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다른 여성들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의 흔적을 봅니다. 편안하게 물건을 두고 가는 사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 흩어져 있는 소지품들은 이 공간이 더 이상 완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군가 부드럽고 끈질기게,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심층 분석 글을 놓치지 마세요. 17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이 부탁하지도 않은 의견을 옹호합니다. 식탁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당신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당신을 대신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사적인 행동은 그녀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장에 대한 공격은 그녀가 이미 점유한 영역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황에 따라 종종 필요 이상으로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이 신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행동이 자발적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끼어들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도움을 청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있는 다른 여성들은 이 반응을 보고 즉시 태도를 바꿉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매력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당신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소한 대화에서조차 당신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이미 마음먹은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18번째 요점.
그녀는 다른 여성들에게 보이는 당신의 무시하는 태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다른 여성이 당신에게 말을 걸려고 할 때 당신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세요. 예의는 차리지만 무관심하고 짧지만 무례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그녀를 보세요. 그녀는 당신의 무시하는 태도를 그대로 따라할 것이고 때로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할 것입니다. 당신이 짧게 대답했다면 그녀는 더 짧게 대답할 것이고 당신이 따뜻한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면 그녀는 더 적은 따뜻함을 보일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며 다른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질투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녀는 그 신호를 강화하여 무관심이 당신 개인의 반응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당신과 그녀 모두에게 동시에 무시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거절은 개인 개개인의 반응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마치 팀 전체에게 평가받고 부족하다고 인정받는 기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따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대화에 집중하느라 그녀가 미묘하게 자신의 에너지에 맞춰 반응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누군가의 관심에 분명히 무관심한 모습을 보일 때 그녀가 당신의 행동을 따라하는지 당신 곁에서 함께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평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두 사람을 하나의 의사결정 단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확실히 관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9번 항목에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녀는 다른 여성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줍니다. 어떤 행사에 함께 참석했을 때 행사가 끝난 후 또는 행사 도중에 그녀는 몸을 기울여 당신에게 말을 걸릅니다. 저 여자는 분명히 당신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또는 당신이 웃을 때마다 계속 이쪽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 관심에 대해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말을 듣고 그녀가 질투심에 사로잡혔거나 불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그녀가 자신을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녀는 스스로를 당신의 통역사, 즉 여성의 행동을 해석해주는 사람, 당신이 놓치는 부분을 알아채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통해 관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성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당신의 길잡이가 됨으로써 그녀는 이 분야의 권위자, 즉 이 세계를 이해하고 당신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그녀를 경쟁자보다 우위에 서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여자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여자들에 대해 당신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동에는 미묘한 도전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그녀는 당신이 그것을 알아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의 관심이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 당신이 이미 다른 곳, 즉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다음에 그녀가 다른 여자가 당신에게 보이는 행동에 대해 언급할 때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것은 보고가 아닙니다. 관찰이라는 가면을 쓴 질문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다른 여자들이 당신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는지 아니면 당신이 이미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20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짜증을 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저녁 내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세, 당신의 팔에 닿는 손길까지. 그녀는 당신을 위해 대답하고 당신을 변호하고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알아채지 못했죠. 그래서 그녀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조금 조용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마침내 온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녀가 한 발짝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그녀가 당신에게 의존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죠. 아마 그녀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여자가 당신이 자신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신호들은 의도적이었고 당신이 알아채길 바랐으며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무관심 때문에 그녀는 그 노력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그녀의 짜증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신호를 보낼 만큼 충분히 신경 썼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용감했으며 당신에게 보여줄 만큼 충분히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당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죠. 이런 신호들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여성들은 단순히 조용히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렬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함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완전히 오해하는 특정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욕이 강한 여성이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왜 모든 것을 바꾸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